지금 눌러 어, 했어? 했어? 그럼. 어허. 이나, 네. 이나. 네. 잘 자고 정신 꾸거라. 음. 아기니. 여기. 3년 고개. 한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고개인데 말이에요. 걱정하던 할아버지는 그만 병까지 나고 말아요. 다행히 도리의 지혜로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오래 살게 되었대요.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답니다. 저기 산봉우리 사이에 고개가 하나 있지? 사람들은 저 고개를 삼년고개라고 부른단다. 삼년고개를 넘을 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 왜냐고?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소문이 있거든. 삼년고개 아래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지. 할아버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사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매일 무거운 돌절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운동을 열심히 했어. 몸에 좋다는 음식도 골고루 챙겨 먹었지. 하루는 할아버지가 건넌 마을에 갔다가 삼년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 몸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오던 참이었지. 이게 바로 먹으면 100년을 산다는 백년초라지. 나도 매일매일 먹고 꼭 100살까지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약초를 꼭 안고 싱글벙글 웃었어.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나무찜을 잔뜩 진 이웃집 돌이었어. 할아버지는 반갑게 웃으며 약초를 자랑하려고 했지.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가 폴짝 뛰어갔어.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약초를 떨어뜨릴 뻔했지. 내 백년초! 그러다 쿵!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리가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물었어.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오래 살기는 다 틀렸어. 그러더니 철퍼덕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어.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주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 며칠을 끙끙 앓던 할아버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어. 할머니가 별별 맛있는 음식을 해와도 먹지 않았어. 온갖 좋은 약을 구해와도 쳐다보지 않았지. 다 필요 없네. 다 필요 없어. 3년만 지내면 죽을 텐데 밥은 먹어 무엇하고 약은 먹어 무엇하나. 동네 사람들도 모이기만 하면 할아버지 걱정을 했어. 에그, 어쩌다 삼년고개에서 넘어지셨을까? 저렇게 밥도 안 드시다가는 3년은커녕 석 달도 못 사시겠어요. 도리는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어. 다음날 도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할아버지가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3년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시는 거예요. 뭐야? 예끼 이놈! 화만 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3년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겠네요.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고요. 그런가? 도리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어.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20번 넘어지면 60년 옳거니?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3년 고개로 달려갔어. 나 넘어진다. 할아버지는 3년 고개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어. 그리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했지. 이리 꽈당, 저리 쿠당, 앞으로 철퍼덕, 뒤로 벌러덩. 할아버지는 마음껏 넘어졌지. 3년이요, 6년이요, 9년이요. 도리는 할아버지가 넘어질 때마다 신나게 외쳤어. 할아버지, 이러다 정말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때마침 3년 고개를 넘던 옆마을 박영감이 그 모습을 봤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 사실 이 고개는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 고개라오. 그게 정말이요? 박영감은 입을 떡 벌렸어.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졌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앞다투어 3년 고개로 몰려왔지. 난 딱 30년만 더 살면 좋겠소. 감나무집 할머니가 떼굴떼굴 굴렀어. 나는 우리 손자 장가갈 때까지 살 테요. 돌담집 할아버지도 대굴대굴 굴렀지. 3년 고개에는 쿠당, 과당, 하하하 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았대. 그리하여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던 3년 고개는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사는 3년 고개가 되었단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큰 복이야. 3년 고개 아래 사는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3년씩 더 살 수 있다는 말에 몇 번이나 3년 고개에서 굴렀지. 3년 고개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제일 큰 복으로 여겼어.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하는데 병원도 별로 없고 약도 많지 않았던 옛날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자 바람이었지.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을 뵐 때면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하며 인사를 드리고, 특히 61번째 생일인 환갑 때는 큰 잔치를 열어 함께 축하했단다. 환갑잔치 때는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축하주와 함께 인사를 올렸고, 환갑상에 놓은 밤 대추를 얻어다가 자손들에게 먹이며 장수를 빌기도 했대. 옛날 사람들이 장수를 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 잔칫날이면 빠지지 않고 먹는 국수에도 기다란 국숟가락처럼 길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어. 이불, 베개, 옷가지 등의 목숨 숫자를 수놓기도 하고 십장생 그림으로 집안을 꾸미기도 했단다. 십장생은 해, 돌, 소나무, 거북 등 세월이 지나도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10가지를 뜻하는데, 이 10가지가 어우러진 그림을 가까이 하며 오래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던 거야. 나이를 부르는 말은 다양해. 10살, 20살, 30살처럼 나이는 숫자로도 나타내지만 특별한 뜻을 지닌 이름을 붙여 나타내기도 한단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알아볼까? 15세,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할 나이라는 뜻이야. 20세, 약관. 남자는 20세에 상투를 틀고 머리에 갓을 쓰는 관리를 치렀어. 장가갈 나이, 즉 어른이 된 거야. 40세, 불호.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야. 61세, 환갑. 태어난 지 60년이 지나면 태어난 해와 같은 이름의 해가 돌아온단다. 그래서 회갑이라고도 해.
99세, 백수, 100에서 1을 뺀 나이인 만큼 100백자에서 한이를 빼면 한이를 뺀 흰백자를 썼어. 이야기랑 놀자. 십장생처럼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10가지 오래 사는 것들을 십장생이라고 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와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약초인 불로초, 오래오래 산다는 거북, 학, 사슴이 10가지 사슴, 이 10가지가 바로 십장생이야. 옛날 사람들은 이불이나 베개, 병풍에 십장생을 수놓곤 했단다. 벽에 십장생 그림을 붙여두기도 했지. 이렇게 십장생을 가까이 두면 자신도 십장생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군데군데 비어있는 그림에 알맞은 십장생을 붙여주렴. 소가 된 게으름뱅이.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던 게으름뱅이가 어느 날 그만 소로 변하고 말았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더 게을러졌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부지런해졌을까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요. 부지런히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강 건너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얼마나 게으른지 씻지도 않아서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했어. 그저 먹고 자고만 했지. 물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고생이었지.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밭도 갈고 논도 매야 했거든. 하루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니 게으름뱅이가 밥을 볼에 더 처덕처덕 얹지 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 밥 먹으러 일어나기도 귀찮네. 요렇게 해두면 누워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났지. 나가서 소에게 여물이라도 주시오. 아내 등살에 게으름뱅이는 외양간으로 갔어. 소야, 너는 참 좋겠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싶네.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소리를 꽥 질렀지. 아이고, 소한테는 밭일이라도 시키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소. 화가 난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엉덩이를 뻥 걷어차버렸어. 쫓겨난 게으름뱅이는 어슬렁거리며 뒷산에 올라갔어.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려고 말이지.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탈이 금방이라도 음메 하고 물 것 같았지.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 뭐에 쓰려고 탈을 만드시오? 하여간 소원을 들어주는 탈이라오. 게으름뱅이의 눈이 동그래졌지. 게으름뱅이는 덥석 소의 탈을 집어 머리에 썼어. 그러자 속이 울렁울렁 머리가 빙글빙글하더니 숨이 콱콱 막혀왔지. 게으름뱅이가 놀라서 탈을 벗으려는데 글쎄 탈이 머리에 딱 붙어 꿈쩍을 안 하는 거야. 버둥대는 게으름뱅이의 손이 뭉툭해지고 온몸에 누런 털이 삐죽삐죽 솟았어. 그러더니 맙소사. 진짜 소가 되어버렸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마구 소리쳤어. 어르신, 이것 좀 벗겨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입에서는 음메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 네 소원대로 소가 되었으니 울지 말고 얼른 따라오너라. 이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갔어. 할아버지는 북적북적한 장터로 갔어. 한 농부가 다가와 소의 등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이랬지.
아, 요놈 덩치가 커서 일 잘하게 생겼네요. 이 소가 탐나면 데려가게. 내 공짜로 줌세. 마침 소를 사러 왔던 농부는 뛸 듯이 기뻐했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대신 쉬지 말고 매일 일을 시키게. 그리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어버리니 절대로 먹이지 말게나. 할아버지는 휘적휘적 가버리고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으로 끌려갔어. 다음 날 농부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소를 끌고 밭으로 갔어. 오늘은 이 밭을 전부 갈아야 한다. 농부는 무거운 멍에와 쟁기까지 소에게 매달았지. 게으름뱅이는 마구 발버둥을 쳤어.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요.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이놈의 소가 하라는 일은 않고 왜 이리 시끄러워? 농부는 소의 등짝을 철썩 내리쳤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 하지만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농부가 마구 때렸어. 이 게으름뱅이 소, 어서 서둘러. 이러다 해가 지고 말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추운 밤 외양간에 묶인 게으름뱅이는 몹시 서글펐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지. 집에 가고 싶어. 둥근 달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어. 그동안 나 대신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밤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 다음 날도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돌밭을 갈았어. 돌밭은 갈아도 끝이 없었어. 게으름뱅이는 커다란 돌에 발이 걸려서 몇 번이나 넘어졌지. 이랴, 더 빨리빨리 움직여. 농부는 숨 돌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어. 바로 그때 저만치 있는 무밭이 보였어.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와작와작 물을 먹었어. 너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해?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 그 순간 갑자기 게으름뱅이 몸에서 소의 가죽이 훌렁 벗겨지고 머리에서 소의 탈이 떨어져 나갔어.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소스라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게으름뱅이도 믿기지 않아서 자기 몸을 더듬었지.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어. 여보, 내가 돌아왔어. 게으름뱅이는 울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아내는 반가워하며 엉엉 울었어. 앞으로는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리다.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대.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지. 논일 밭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도와주었대. 이제 게으름뱅이는 소문난 부지런쟁이가 되었단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익살스런 탈을 쓰고 신나게 놀자. 게으름뱅이가 소탈을 쓰고 나서 소가 되었다니 참 신기한 얘기였지. 옛날 사람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거나 연극을 하기도 했어. 탈을 쓰고 탈의 모습을 흉내내며 노는 걸 탈놀이라고 한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탈놀이를 무척이나 좋아했지. 볼거리 많은 장터에서도 탈놀이는 인기가 참 좋았단다. 광대들이 우스꽝스러운 탈을 쓴 채 노래하고 춤추며 놀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 그거 참 쌤통이다. 아저씨 배꼽 잡는 소리. 에고고 저 꼴 좀 봐.
아주머니 혀차는 소리에 장터는 왁자지껄 구경꾼 소리로 가득 찼지. 그나저나 사람들은 탈놀이 구경에 왜 그리 푹 빠졌을까? 광대들은 탈놀이를 하면서 신분 높은 양반들을 놀리기도 하고 욕심 많은 중을 흉보기도 했어. 그 모습이 답답한 백성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지. 탈놀이가 끝나면 구경꾼들도 함께 신나게 춤추고 노는 뒤풀이가 이어진단다. 탈놀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 더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한 백성들의 흥겨운 놀이였어. 탈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탈놀이 중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 하회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로 나무를 깎아 만든단다. 각시탈, 머리 위에 큰 머리를 얹은 처녀탈이야. 할미탈, 가난한 할머니 탈이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지. 양반탈, 양반의 여유로움이 잘 나타나는 탈이야. 웃는 표정이 유명해. 초랭이탈, 양반의 하인역으로 촐랑거리며 주책 없이 까불어. 선비탈, 양반탈과 비슷하지만 얼굴에 웃음이 없고 거만해 보여. 이매탈, 선비의 하인역으로 바보탈이라고도 해. 다른 탈들과 달리 턱이 없어. 이야기랑 놀자. 얼쑤 탈놀이 한마당 구경해볼까? 깨갱깨갱 꽹과리 소리 두둥 두둥 북소리가 울리며 놀이패가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네. 한삼을 낀 각시는 사뿐사뿐 걸음을 걷고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둘러쓴 할미는 배틀가를 부르며 신세 타령을 하지. 일평생을 시집살이 아구답답 내 팔자야. 부채랑 담뱃대를 양손에 든 양반은 선비와 티격태격 다투는데 초랭이는 왔다 갔다 하며 양반과 선비 둘 다를 골리는구나. 턱이 없는 이매가 외치는 소리에 구경꾼들도 뛰어들어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네. 광대들에게 딱 어울리는 탈을 씌워주렴. 소금 나오는 맷돌. 착한 농부가 거지 노인에게 요술 맷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웃마을 욕심쟁이가 맷돌을 훔쳐가 버렸죠. 욕심쟁이는 맷돌에서 소금이 나오게 했어요. 신이 나서 자꾸자꾸 맷돌을 돌렸지요. 그러다 결국 소금과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네 가족은 몹시 가난했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지냈지요. 하루는 농부네 쌀독에 쌀이 뚝 떨어졌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형님네 가서 쌀을 얻어오리다. 농부는 서둘러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형님, 쌀 좀 빌려주세요. 농부가 부르는 소리에 형님이 비실비실 걸어 나왔어요. 미안하다. 줄게 이것뿐이구나. 형님은 농부에게 좁쌀을 한 줌 나눠 주었어요. 농부는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고맙습니다, 형님. 농부는 좁쌀을 품 안에 고이고이 넣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웬 거지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노인은 커다란 맷돌을 꼭 안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농부는 노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맷돌도 잊지 않고 잘 챙겼지요. 농부는 방 안에 노인을 눕혔어요.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 그때 형님이 준 좁쌀이 떠올랐지요. 농부는 좁쌀 한 줌으로 정성껏 죽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호호 불어 노인에게 먹였지요. 다음 날 노인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자네가 날 살렸구먼. 고마워서 그러니 이 맷돌을 받아주게. 노인은 농부에게 맷돌을 내밀었어요. 착한 농부는 괜찮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바로 그때 펑! 하얀 연기와 함께 노인이 사라졌어요. 맷돌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이에요. 농부네 가족은 맷돌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앉았어요. 맷돌이 있어도 갈아먹을 곡식 한 톨이 없으니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지요. 농부는 한숨을 푹 쉬며 빈 맷돌을 드르륵 돌렸어요. 에휴, 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빈 맷돌에서 쌀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요술 맷돌이로구나. 농부의 아내는 곧바로 한솥 가득 밥을 지었어요. 새하얀 쌀밥을 그릇에 소복소복 퍼 담았지요. 아버지, 밥맛이 꿀맛이에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렴. 식구들은 모처럼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맷돌은 농부가 말만 하면 무엇이든 척척 내주었어요. 덕분에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맙소사, 우리 집보다 훨씬 크잖아. 부자는 의리의리한 기와집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가만, 저 맷돌을 거지 노인에게 받았다고 했지? 부자는 거지들을 모으기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거지란 거지는 모두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맷돌을 들고 온 거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에잇! 부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차라리 맷돌을 훔쳐와야겠다. 그날 밤 부자는 살금살금 농부네 집에 갔어요. 맷돌은 벽장 속에 얌전히 놓여 있었지요. 부자는 조심조심 맷돌을 품에 안고 쏜살같이 농부네 집을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맷돌을 쓰면 내가 훔친 게 금방 들통나겠지? 이웃나라로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부자는 그 길로 바닷가로 갔어요. 마침 주인 없는 배가 한 척 떠 있었지요. 배 위에 훌쩍 올라탄 부자는 부랴부랴 노를 저었어요. 부자는 빨리 맷돌을 돌려보고 싶었어요. 가장 비싸고 귀한 게 뭘까? 곰곰 생각하던 부자가 맷돌을 돌리며 쩌렁쩌렁 외쳤어요. 소금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새하얀 소금이 배 안에 그득 쌓였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쟁이 부자는 계속 맷돌을 돌렸어요. 소금은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렀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산더미같이 쌓인 소금에 배가 기우뚱하더니 홀랑 뒤집혔어요. 으악! 사람 살려! 결국 부자는 맷돌과 함께 꼬르륵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맷돌에서는 지금도 소금이 나오고 있대요. 이게 바로 바닷물이 짠 이유라지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황금보다 귀한 소금이 쏟아지네. 스르륵 맷돌을 돌리면 소금이 쏟아져 나온다니 참 신기하지? 욕심쟁이 부자는 왜 짜디짠 소금을 갖고 싶어 했을까? 요즘에는 소금이 싸서 참 좋더구나. 음식을 할 때도 눈치 안 보고 팍팍 뿌릴 수 있고 말이야. 한데 이 할미 어릴 때는 소금이 참말로 귀했단다. 옛날에는 주로 바닷물을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로 펄펄 끓여서 소금을 얻었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장작불을 지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단다. 게다가 장작도 많이 필요했지. 이렇게 공들여 일해도 얻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이 턱없이 적었어.
그러니 당연히 소금이 귀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소금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더 귀했단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소금을 나쁜 기운을 쫓는데도 썼다지. 옛날 사람들은 가족이 상갓집에 다녀오면 집안에 바로 들이지 않았어. 상갓집에서 귀신이 쫓아왔을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 그래서 먼저 몸에 소금을 확확 뿌려 귀신을 쫓은 뒤 들어오게 했지. 자다가 오줌을 싼 아이를 이웃집에 보내 소금을 얻어오게 한 것도 소금이 아이의 몸 안에 든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실제로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니 영 틀린 말도 아니지. 소금으로 절인 음식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을 저장해 먹었어. 상하기 쉬운 채소나 생선도 짭조름한 소금에 절이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단다. 군침이 솔솔 고소한 자반. 소금으로 절인 생선을 자반이라고 해. 소금을 뿌리면 생선에서 물기가 빠져나와서 오래 둬도 잘 상하지 않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굴비는 소금에 절인 조기를 말린 거야. 짭조름한 밥도둑 젓갈. 젓갈은 생선이나 조개를 소금으로 절인 음식이야. 자반보다 소금을 훨씬 많이 넣어 만든단다. 조개젓, 명란젓, 멸치젓 등 재료에 따라 종류도 무척 다양하지. 아삭아삭 맛있는 김치. 김치는 소금에 절인 배추를 여러 가지 양념으로 버무려 담근 음식이야. 옛날 가난한 서민들은 귀한 소금 대신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기도 했지. 짭짤한 장아찌. 장아찌는 여러 가지 채소를 간장이나 소금물, 된장, 고추장 등에 넣어 놓았다가 오래 두고 조금씩 꺼내 먹는 음식이야. 매실처럼 몸에 좋은 열매를 장아찌로 만들어 약처럼 먹기도 했단다. 이야기랑 놀자. 드르륵 드르륵 맷돌을 돌려볼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맷돌 하나씩은 꼭 있었어. 맷돌은 음식을 잘게 갈아주는 편리한 도구였지. 맷돌 위쪽에 난 구멍에 곡식을 넣고 손잡이를 드르륵 돌리면 두 돌 사이에서 곡식이 갈린단다. 곱게 갈리지는 않지만 그만큼 씹는 맛이 살아있지. 명절이면 우리 어머니는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녹두를 갈아서 빈대떡도 만드셨어. 내가 돌릴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맷돌이 어머니가 돌리면 드르륵 드르륵 잘만 돌아가는 게 그때는 참 신기하기만 했지.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 접시에 완성된 음식을 놓아보렴. 콩을 갈아서 두부를 쑤어야겠군. 녹두를 갈아서 녹두 빈대떡을 부쳐야지. 도토리를 갈아서 도토리묵을 할 거야. 메밀을 갈아서 메밀 전병을 해먹자.